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가계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인터넷 은행 3사의 주택담보대출도 1년 사이에 11조 원가량 늘어났거든요. 네. 1년 새에 47% 늘어난 셈인데 이게 시중은행보다 좀 심각한 상태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 규모를 생각해 보면 네. 예, 대략 한 2,000조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중에 일부가 인터넷 전문은행의 예. 주택담보대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 일부가 약 34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전년 대비 약 47%나 늘었다는 겁니다. 예. 네. 그러면 시중은행, 가장 대표적인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얼마나 늘었나? 그럼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비교를 해보면 10.4% 증가했습니다. 예. 그러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속도는 10.4%인데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죠. 예.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빌린 주택담보대출 규모의 증가 속도는 47%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인터넷 전문은행을 중심으로 예. 주택담보대출의 규모가 빠르게 늘었다. 물론 전체 가계부채 규모에서 혹은 전체 주택담보대출 규모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의존도는 얼마 안 되지만 예. 어쨌든 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그 인터넷 전문은행으로부터의 의존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될 수 있겠습니다. 그 원래 인터넷 은행의 허가 취지 중에 하나가 네. 중저신용 대출의 공급이었는데 네. 그 인터넷 은행들이 그거보다는 이제 주담대 대출의 허용을 또 늘리면서 이게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좀 금융당국의 관리가 필요한 부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통상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해서 우리가 대출을 받게 되면 통상 뭐 예를 들면 1금융권 대출보다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이용했을 때 뭐 상대적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 기회를 생각했을 때 이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예. 네. 그래서 많이들 이 카카오뱅크라든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인터넷 전문은행을 이용하시는 그 목적 자체가 중저신용 등급 이 금융 소비자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러면 중저신용 등급 금융 소비자들의 경우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에 제한이 걸리거나 예. 혹은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 이런 인터넷 전문은행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이게 일반적인 설립 취지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가계부채 규모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정부의 어떤 하나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게 설립 취지와는 좀 달리 악용되는 소지가 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오히려 촉진하는 예. 예. 어쩌면 하나의 돌파구를 찾아서 가계부채를 오히려 늘려놓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저신용 등급자들뿐만 아니라 예. 고신용 등급 어. 금융소비자들도 인터넷 은행을 통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인터넷 은행들이 이렇게 주담대 비중을 치중하는 이유가 이자 이익 때문인 거예요? 네, 당연히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경우는 은행입니다. 다만 점포가 없는 방식의 오로지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이니까 점포가 없는 무점포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은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은행들이 하고 있는 여러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저축을 받고 대출을 해주는 소위 예대금리 차 이게 이제 예. 수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자 이익을 영위하는 것인데 이자 이익의 상당 부분이 당연히 무점포로 운영이 되니까 저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좀 조성될 수 있지 예. 않겠습니까? 플랫폼 기업이니까 그런 면에서 좀 상대적으로 저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고 그런 면에서 금융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정부는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서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에 나섰거든요. 네. 이게 어떤 건지 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주 이제 10월 들어서
이른바 피봇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네. 예.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결정을 시작했고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마지막 금리 인하가 아니라 네. 이제 2025년,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한국은행이 생각하고 있는 중립금리를 향해 금리를 인하해 나가는 움직임을 가져갈 것입니다. 물론 시중금리가 같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예. 결과적으로는 시중금리도 중장기적인 틀에서는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극될 수 있는 것이 있죠. 우려되는 것이 있죠. 예. 그게 바로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그럼 가계부채 문제가 우려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금융당국으로서는 이 가계부채 문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될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디딤돌 대출이라는 어쩌면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촉진할 수 있는 가계부채가 증가할 수 있는 하나의 디딤돌 대출이라는 수단을 한도를 축소하는 결정. 예. 예를 들면 생애 최초 주택 마련에 있어서 LTV 최대 기준이 80%였다가 예. 70%로 축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액 임차 보증금 공제를 불가하게 만든다든가 후치 담보 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든가 여러 가지 경로로 대출의 좀 제약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함으로써 대출 규모를 줄이고 또 대출의 좀 한도 혹은 제약적인 움직임을 좀 가져옴으로써 가계부채 규모가 더 이상 좀 추가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가계부채 안정화, 금융 안정 정책을 함께 동원하는 거시 안정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이런 대출 한도 축소가 가계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긴 합니다만 네. 당장 아파트 입주를 앞둔 계약자들은 그러면 돈을 어디서 구해야 돼요? 네, 이 부분이 네. 또 역시 우려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정책이 모두에게 이로운 건 아니에요. 예. 누군가에게는 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자막으로 나오는 것처럼 어쩌면 이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이 과정에서 지금 당장 이미 계약을 해야 될 이 실수요자에게는 엄청난 혼란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대출을 이제 허용했던 이 후치담보 이런 경우 한시적 중단을 이미 시행할 것으로 앞에 말씀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융 정책, 금융 불안을 야기하는 이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금융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런 금융 정책들을 마련함에 있어서 야기될 몇몇 또 다른 부작용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다른 혼란들을 막기 위한 그런 어떤 보완책들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 한시적으로 지금 당장 이미 계약한 실수요자들의 경우에는 네. 뭐 유예 기간을 적용한다든가 하는 그런 조치들을 함께 보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최대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예, 조금 더 섬세한 정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국내 결혼중개업체 이용자가 증가를 하면서 최근에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어서 소비자들 주의가 각별히 필요한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들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일단 우리 한국 경제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구조적인 숙제, 그러니까 지금 일시적인 숙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뭐 금리라든가 가계부채는 어쩌면 구조적인 문제도 될 수도 있겠지만 일시적인 문제나 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가장 구조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구조적인 문제의 당면에 있는데 역시 많은 소위 이제 젊은이들이 결혼을 준비하고 또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한 그런 움직임 속에서 또 많은 분들이 결혼 중개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상당히 많은 피해 건수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예. 사실이 소비자원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이런 건들인데요. 제가 네.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결혼 중개업 피해 유형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 신청 건수를 보면
국내 결혼 중개업체들이 계약 해지 때 환급을 거부하거나 오히려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 이런 사례들이 좀 나오고 있고 가장 많습니다. 예. 계약 자체를 불이행하는 겁니다. 중개 건수를 몇 개 중개를 해주겠다라고 해놓고 실제 중개를 그만큼 해주지 않는다든가, 청약을 철회를 갑자기 한다든가, 충분한 품질을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수준의 결혼 중개업 피해 유형들이 있습니다. 사실 결혼 중개업이라는 이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제품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제품이면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으로 나 이거 살래요라고 이거 똑같은 걸 사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죠.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정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소비자의 마음에 충분히 안 들 수도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예.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자막이 나온 것처럼 표준 약관 같은 것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런 피해 구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예. 이 저출산 사회에서 결혼 연령이 계속 지연되고 이런 상황 하에서 이런 피해 사례가 계속 다수 늘어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피해자 1인당 가입비가 평균 346만 원으로 나왔는데 네. 이 정도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요. 본 것처럼 68.4%가 계약 해지 거부 등을 당했는데 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게 뭐 잘못 읽은 게 아닙니다. 34만 6천 원이 아닙니다. 네. 346만 원입니다. 평균이 이 정도면 네. 더 많이 내신 분들이 많다는 거 그럼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가입비를 내고서 이런 피해 상황에 당면한다. 그러면 사실 만약에 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정말 이 중개업체를 이용해서라도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의지가 크게 꺾이거나, 예.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더 부작용들을 많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상실감이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소비자원에서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좀 전해본다면 사업자 정보를 좀 명확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계약 조건을 명확히 확인해야 된다. 그냥 거기 예를 들어서 그 중개업체의 홍보만 믿고 덜컥 이렇게 가입하기보다는 계약 조건을 확인을 하셔야겠다. 특히 표준 약관을 그 기준을 비교하시고 부당 환급 조항 등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것을 이제 명확히 강조하도록 하겠고, 환급 거부 뭐 이런 것들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계약 해지 시 어떤 환급 조치가 있을 것인지까지도 확인하시면서 미리 확인을 그렇죠. 하시고 네. 그러면서 계약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의견을 좀 소비자원의 권고 사항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전문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원의 권고 사항을 대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번에는 프로야구 관련한 소식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국내 프로스포츠 사상 최초로 1,000만 관중을 이번 시즌에 개척을 했는데 대규모 관중을 동원할 수 있었던 키워드는 뭐였는지, 네. 그리고 또 이 중에서도 20대 여성 원정 팬이 경기장 인근에서 소비한 금액이 대폭 증가했다고 해서 관련 내용 좀 짚어주시죠. 네, 이번 정말 말씀하신 대로 예. 이번 KBO 누적 관광객, 누적 관중이죠. 예. 관중이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기록이죠. 근데 이 관중의 키워드를 꼽아본다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원정 팬이라는 것이고, 예. 두 번째가 20대라는 겁니다. 예. 세 번째가 여성이라는 거예요. 어. 그럼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종합해 보면 20대 여성의 원정 팬이 팬이네. 오셨다. 그러면 경기장의 고객이 작년 동기 대비 약 13.8%나 증가한 것인데 예. 남성보다 여성이 20대를 중심으로 원정 팬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인데, 그만큼 이 원정 팬을 중심으로 20대 여성들이 이 해당 야구장 인근 지역에서 상당한, 야구장 내에서도 그렇지만 야구장 인근에서 상당한 자영업 경기, 내수 경기 회복에 기여를 했다라고 잠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겠죠. 예.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누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읽기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